네. 2탄인데요. 왜 서울이 왜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좀 보면은요. 여러분 제 유튜브가 이게 단순하게 찍어서 올리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없게 이렇게 막 수정하지 못하고 막 편집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럼에도 뭐 구독해 주시면 분들께 너무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막 이게 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띠리링 뭐 이런 거 자막도 들어가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드릴게요. 서울 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거래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떤 곳이든 세상 어떠한 곳이든 전 세계 어디든 예,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이게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요, 상위 1%들은 늘 소수입니다. 적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 여기는 25%, 여기는 33%,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뭐 여기는 40, 뭐 예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100이 넘어가네. 이렇게 뭐 20,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점점 줄일게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2%, 3%, 4%뭐 이런 식으로 5%,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여기 두 개가 거의 뭐 한 7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70%예요. 여기서부터. 예. 좀 지우개 좀 지워볼게요. 예. 지우개로 지워요. 여기는 이렇게 한 70%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70%, 그쵸? 여기가 70% 구간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서울이라는 곳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곳이 필요의 필수제는 맞나요? 맞죠. 그럼요. 필수제는 맞습니다.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 필수제라는 거가 아파트가 꼭 필수제인가요? 아니죠.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아파트가 꼭 필수제인가요? 아파트가 아니죠. 대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빌라라는 게 있고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또 주택도 있잖아요. 그죠? 예, 주택도 있잖아요. 아파트가 주는 편리성은 있어요. 분명히 아파트가 주는 편리성은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부동산뿐만 아니고도요. 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러한 거가 또 뭐가 있냐면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차를 보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 차 뭐 많이 타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탄 거가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옛날에 HG 그랜저 타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저기 독일 거 요거 있죠. 요거 벤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요거 동그라미 4개 요거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차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안 타보신 분들 뭐 댓글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이게 흉기차다, 뭐 현대차가 아니라 흉기차다 뭐 이러는데, 진짜 딱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타봤어? 진짜 뭐 화가 타봤어? 저도 이걸 타고 있지만 현대차, 기아차 정말 차 잘 만들어요. 여러분 그 기능면이나 이런 면에서는요,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서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독일차가 여기를, 현대차, 기아차를. 이러면서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연비나 또 전반적인 토크 그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출력 뭐 마력이라고 하죠. 마력 뭐 이런 거, 이런 토크 뭐 순간적인 빵 폭발을 나가는 힘, 이런 게 이제 독일 좀 그렇고,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근데 안정성도 제네시스에서 지금 현재 그 G80 같은 거 되게 잘 만들잖아요. 삐까 떠요 지금. 가격이 싸고 좋아요. 이게 연비 때문에 그런 거지. 연비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게 있어. 하여튼 뭐 차 얘기 갑자기 했는데, 그러니까 다 좋아. 진짜 현대차도 좋은 거 많거든요. 제가 다 타봐서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 타봐서 알아요. 다 타봤던 거고 어느 정도 타봐서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독일 차뿐만 아니라 영국의 롤스로이스도 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타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독일 3사를 타고 싶으잖아요. BMW 타고 싶고 벤츠도 타고 싶고 그죠, 아우디도 타고 싶고. 근데 이걸 우리가 편안하게 못 타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예요?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비싸니까. 그쵸? 예, 비싸다. 그런데 그랜저나 뭐 이렇게 현대차, 우리나라 차들이 상대 대비 좀 싼 편인데, 만약에
차값을 뭐 누구나 뭐 예를 들어 정말 쉽게 탈 수 있는 경차, 뭐 경차 타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차는 정말 이제 낮은 클래스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차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억이 돼버렸어요. 경차의 수요가 막 몰리더니 갑자기 회사들이 현대차, 기아차, 뭐 기타 등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경차 가격을 1억을 만들고 그 위에 있는 중형차들은 막 1억 5천을 만들고 대형 세단을 막 2억씩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막 기존에 막 독일 3사들 막 1억 하던 것들이 갑자기 4억이 돼 버리고 롤스로이스나 뭐 이런 영국 차들 안 그래도 비싼데 막 30억이 돼 버렸어. 막 부가티 가격이 돼 버린 거야. 차 탈 수 있는 사람. 차 탈 수 있는 사람. 없죠? 없죠. 걸어 다녀야지. 다 걸어 다녀야지, 뭐. 그죠? 다 걸어 다녀야 돼요. 정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은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다면 대체품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킥보드를 타거나, 그죠?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럴 수 있겠죠.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떻겠습니까? 상대 대비 차보다는 당연히 위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소독도 다 해줘요. 그죠? 바퀴벌레도 안 나와요. 관리비는 낸다는 단점은 있지만 관리비에서 그 안에가 다 포함됐으니까 청결하게 살 수 있고요. 아파트는 대단지로 아무래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 대단지가 들어오고 나면 그 지역의 인프라가 당연히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빌라를 들어가게 되면 관리비라는 건 딱히 없지만 그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속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관리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여긴 택배도 그냥 뭐 이렇게 받아놓는 데가 있는가 반면에 이건 뭐 못 받아놓는 데도 좀 있고 뭐 이런 장단점이 다 있고 이건 주차장이 안전하게 확보가 된 방면에 요즘 빌라들도 뭐 주차장 확보대가 있는 데가 있지만 이게 차수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그죠? 상대 대비 근데 보세요. 빌라가 상대 대비 위험하냐 뭐 그렇진 않지만 이런 불편함이 여전히 있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차랑.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3사의 차가 독일 3차가 만약에 차가 겁나게 비싸지거나 뭐 아니면 국산 차들이 엄청나게 비싸지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경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예전에 하위 70%의 소득자들도 누구나 다 탈 수 있었던 경차가 이제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야만 1억짜리 차를 겨우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맞죠? 이 사람들은 이제 대체품인 킥보드를 타야 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누군가가 아프거나 이래가 애기도 아프다 이러면 119에 무조건 전화 받고 기다리고 동동동동 해야 되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는 수밖에 없겠죠. 택시도 뭐 이거 택시료가 장난이 아니겠지. 개인 택시도 뭐 한번 받아오려면 차 자체가 비싸지. 그 경차 택시가 나올 테고 기본료가 일단은 뭐 당연히 뭐 한 8,000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10,000원 뭐. 그래 이분도 남지.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당연히 끊어지게 됩니다. 수요가 끊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가격, 즉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대체품인 빌라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종시 같은 곳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가격은 지금 현재 많이 현저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에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세종시에서 진짜 뭐 어떤 집을 소유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품인 빌라나 오피스텔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조정 내지 하락을 할 수 있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체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부터는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시행하시는 분들 시행사 하시는 분들, 즉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지어서 빌라라고 볼게요. 빌라 지어서 분양 장사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는 거에 가지고 어떤 매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추세와 흐름을 안다면 더욱더 돈 벌 수 있는 게 간단한 거죠. 땅 부지 확보해가지고 착공해가지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빌라를 짓는다고 보았을 때 지금부터 빌라는 분양을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분양을 해서 내년 초까지 만약에 분양한다 그러면 가격에 있어서 마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과 사이클을 알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세종시에 뭐가 들어온 데서 관처가 들어온 데 가지고 입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많이 무리수가 좀 있을 수 있다. 입지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뭐냐면 차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 앞에 가면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병원, 지하철 2개 들어가고, 예? 그리고 뭐 학교 초품화, 중, 고등학교 다 있고 명문고등학교가 있으며 다 있어요? 이런 데 사세요? 예, 이런 데 사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다 뭔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차로 이동이 다 가능하거든요. 특히 지방일수록 이것은 더더욱이 가능하고요. 지방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도시가 있고요. 지방이 아닌 곳,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반면에 뭐가 잘 되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잖아요. 또 반면에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지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대도시에서 가서 치를 때는 물론 이런 걸 참고해서 보는 것 또한 좋다 이거예요. 참고용으로만 해야 하는 거예요. 참고용. 그 중에서도 어느 게 좀 더 낫겠네. 이런 거가 참고용이고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이것도 참고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뭐 이 얘기 오늘 하고자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세종시를 떠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의 튤립 사건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국의 튤립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튤립 사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영국에서 이 튤립 하나를 이렇게 여자들에게 선물을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 송이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막 그 시집을 갔다고. 어우 나를 사랑하는군요. 뭐 이러면서 한 송이를 튤립 한 송이에 왜? 이 가치가 장난이게 비싸졌거든요. 이 거품이 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튤립 한 송이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냐면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하나랑 맞바꿀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 남자가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게 돼버리면 열풍이 벌어버린 거야. 된장녀 신드롬이고 뭐고 이게 다 여기서부터 온 거야. 유럽 사람들이 점잖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영국에서 튤립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이해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투기꾼들이 늘어납니다. 투기꾼들이 영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대량으로 튤립을 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팔아버립니다. 그 투기꾼들이 다 끌어당겨 오는 거야. 영끌 한 거야. 영끌. 그래 대량으로 했는데 비싼 가격에 파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안 사요. 사람들이 못 사는 거라. 수요층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수요층이 아래 하단에 많아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죠? 대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소수인을 위한 잔치잖아요. 이 소수인을 위하게 되다 보니까 대중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튤립 가격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튤립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튤립에 있어서 종자부터가 비싸겠죠. 종자부터 계속 비싸진 거야. 왜? 비싸도 튤립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계속 뛰어다가 파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자들도 올라가 가격이. 그러니까 튤립 가격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그 긍정의 시나리오를 낳는 거야. 관성의 법칙이 낳는 거야. 관성의 법칙. 사물이 물체를 한번 결정하기 힘들지만 한번 방향을 결정하면 계속 그쪽으로 꾸준히 가려는 법칙. 이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경제의 관성의 법칙은요. 필수 요소입니다. 이거 모르고 경제를 논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논하거나 주식을 논한다고요? 정말 무섭네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관성의 법칙.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잔치예요, 잔치. 이 잔치가 언제 끝나냐면, 항상, 여러분, 참고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책을요, 합하면은요, 제가 진짜 150권을 넘게 봤어요. 주식과 부동산 쪽으로. 예, 많은 강의로도 들었고요. 잔치인데, 이 잔치는 언제 끝나냐면, 소수인들만 잔치할 때 끝납니다. 그래서 잔치 무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잔치 무대에서 외국 책 중에 어딘가 나왔던 건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사람들이 잔치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요. 문 밖으로. 막 다 같이 놀다가 어느 날 잔치는 몇 명만 남느냐? 2명만 남습니다. 그래서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나가고 소수만 남았을 때를 조심하라. 그 전에 당신은 빨리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그 안에서 뭐를 지불해요? 다 함께 놀았죠? 이제 뭐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밥값 내야지 이제. 잔치했잖아. 그러니까 뭐 술값도 내고 밥값도 내고 모든 걸 다 누가 해야 된다고? 이 둘이 독박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었으면 나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엄청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소수인들만 잔치하는 게 바로 뭐다? 비싸면 소수인들만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그 소수인의 잔치인데 그 소수인의 잔치가 뭐라고 영끌을 해다가 그냥 남들이 하니까 좋아가지고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그 잔치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다며. 아, 좋아. 나도 엄청나게 재밌게 놀고 왔는걸. 무리해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먹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것까지 티켓을 바꿔치기 하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로. 그쵸.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잘 볼게요. 주식시장 지금 종합주가지수 1.49%, 1.52%. 오늘 저점붕괴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몇 포인트 안 남았어요. 예, 저점붕괴까지 하고 더 무너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부터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계속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1.몇 퍼센트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것인데, 심지어 서킷 브레이드 발동까지 될 수 있다. 서킷 브레이드가 발동이 뭐예요? 사이드가 마이너스 10% 이상 무너지면 주식시장 멈춥니다. 이런 경우까지도 오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다. 뭐 여기까지 오겠어. 근데 오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절대 하락세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식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주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비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주식시장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올 연초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과열에 들어갔습니다. 과열에 들어갔습니다. 절대 지금 주식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뭐 어떻게 계속 시장이 가는 걸 6개월 동안 제가 계속 틀린 사람이 돼버리죠. 이해되십니까? 계속 틀린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나 물론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제부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주식시장 하세요. 당분간 조금 더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먹으려고, 이거 고작 3개월 4개월 만에 다 박살났는데, 이게 다 박살났는데, 이거 하려고 그걸 말을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하지 말고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가요. 왜? 관성의 법칙 때문에. 가다가 브레이크는 이미 밟기 시작을 했는데 차가 안 멈춘다니까. 왜? 너무나 더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이 있어요. 즉 브레이크를 밟고 그 브레이크가 시장으로 반영되는 데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심리부터가 꺾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다? 이익 실현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이 바로 뭐다? 정부의 정책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미 부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경제학은 똑같습니다. 이게 부동산도 수도권이 이미 과열지수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과열지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과열지수로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은 언제 무너졌어도 됐냐면 2019년도에 무너졌어도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이미 2019년에. 그래서 팔 사람들 많이 팔았어요. 2019년에 이미. 근데 누군가는 벼락 부자가 됐고 누군가는 벼락 거지가 됐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막바지에 화려하기 때문에요. 꽃은 지기 전이 가장 아름답다 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서울 같은 경우 어때요? 거래량이 있어가지고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침체 구간에 접어들어서 계속 가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 예, 똑같은 거예요. 반면 여기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상승 구간들 한번 보세요. 요까지네요. 이렇게 상승 구간들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진작에 하락을 사실은 했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냐면 매물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매물 부족. 근데 아파트가 부족하다고요? 네. 매물 부족.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물 부족이라는 거가 진짜 한번 가볼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분명 말씀드리는데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가볼게요. 매물 부족인데 어떤 매물 부족이냐면 저렴 매물 부족. 아까 피라미드 구조 그려드렸죠? 피라미드 구조 그려드렸을 때 사람들이 이걸 사야 되는데 살 수 없는 부분들. 자, 보세요. 여기 아파트 보시면 지금 여기 강북 쪽에 마포고 이런데 뭐 매물 많이도 없지만 매물이 전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매물이 전혀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매물이 없는 것도 없지만 전혀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있어요. 여기 보면 외곽으로도 있고, 여기 보시면 DMC 쪽으로도 있어요. 여기 30개, 뭐 551개, 55개, 10개, 50개 있어요. 제가 뭐 이거 지금 참고로 보고 와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보면 딱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시장이라는 거는. 저도 서울 이렇게 보는 거 지금 라이브로 처음이고, 이게 완전 생방송이에요. 지금 완전 그냥 뭐 연습 게임 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저기 쌍용 뭐 이런데 보시면 창신, 해화 뭐 이쪽 강북 수유리 이쪽 있고, 밑에 하단에도 한번 볼까요? 강남 쪽으로 한번 볼게요. 강남 쪽으로도 보세요. 뭐
있잖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많지는 않지.